양의학으로 한양에 이제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진짜? 의사라고. 하영 씨의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으로 지금 하영 씨가 비판받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영 씨가 비난받고 있는 건 이 할아버지의 죄 때문이가 아니에요. 이 하영 씨가 했던 자신의 행동 때문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안상호가 보면은 친일 인명 사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분을 친일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부의 어떤 공식 문서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친일의 기준으로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친일 인명 사전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등재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안 써 있으면 다 친일파가 아닌가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친일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에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사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안상호가 이완용이 주축이 된 모임의 어떤 핵심 인사였다. 이한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가지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했다. 고종의 어떤 독살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관련돼 있다고 하고, 그런 어떤 조직에 이름을 올릴 만큼 핵심적인 구성원이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친일로 추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가 친일 행적을 아예 그냥 적어놨어요. 그냥 나는 일본 옷만 입고 일본 음식만 먹고 일본 사람처럼 산다. 그래서 내선 일체의 상징처럼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건 친일이죠. 세상에 온 천하에 내가 친일이라고 선포한 거잖아요. 거기에 법적인 평가는 달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되게 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치하에서 일본에 협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그냥 일본에 어떤 순응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람이 친일파다, 이 사람이 매국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본에 아주 적극적으로 순응을 넘어서 협조하고 일본의 어떤 선전이나 선동의 주인공이 돼서 일본을 막 찬양하고, 그게 친일파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친일파예요? 근데 이거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하영 씨가 친일파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영 씨인데 잘못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고 있어야죠. 적어도 내가 그걸 자랑하려면. 하영 씨가 미성년자라서 이제 갓 대학교 입학한 19살, 20살이라서 그러면 좀 익스큐즈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영 씨가 제가 알기로 지금 30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뜻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안상호의 어떤 친일 행적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광고도 지금 줄줄 취소가 되고 있고, 하영 씨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제 책임지는 게 맞냐,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영 씨의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으로 지금 하영 씨가 비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연자제라는 거는 그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너네가 죄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영 씨가 비난받고 있는 건 이 할아버지의 죄 때문이가 아니에요. 이 하영 씨가 했던 자신의 행동 때문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가 사실 혼동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막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 친일을 자랑스럽게 미화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하영 씨에 대한 나의 지지를 철회하겠다. 지금 그건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좌제가 돼요? 그럼 하영 씨 입장에서는 몰랐다. 근데 그게 몰랐다는 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부모 입장에서 너네 증조 할아버지가 사실은 친일파였어, 매국노였어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된다고. 근데 30 몇 살이라면서요 지금요. 그러면은 적어도 나와서 자랑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그 알물, 그 어떤 행적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거나 알려고 했던 시도나 준비 없이 자신이 경솔하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는 거잖아요. 내가 몰랐다는 건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럼 몰랐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또 관련된 몇 년 전에 글 중에서 그분이 나의 할아버지인 게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인터넷에 글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안상호가 친일파고 내 할아버지인 게 너무 수치스럽다. 물론 그 진위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군가는 그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부모님께 최선의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 그런 거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영 씨인데도 생각되는 지점이 이제 그런 지점인 거예요. 올바른 어떤 역사 교육과 인식을 자식에게 사실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조치들에 대해서 하영 씨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하다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약서에 아마 일종의 품위 유지 의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그런 거죠. 학폭이라든지
뭐 형사범죄라든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영씨 증조부가 친일파였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영씨가 비난받고 있는 지점은 하영씨가 그러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방송에서 자랑하거나 어필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 이제 발생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광고주 측에서 이제 위약금을 청구할지는 모르겠는데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하영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이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하영씨 할아버지가 지금 친일파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을 막 어필하는 과정에서 너의 어떤 부주의로서 이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의 친일이 아니라 하영씨의 발언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죠.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법원에서 약정된 위약금이라든지 청구된 위약금의 전액을 다 인정하진 않아요. 이건 하영씨의 잘못이 아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뭐 후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서 이런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또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소속사가 친일 의혹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영씨 부친께서 친일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공식 사과를 한 상태인데, 우리가 형사사건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뭐 자소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런 혐의로 오늘 조사를 받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라,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다가 증거 막 들이밀어내니까 사실 맞습니다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잖아요. 앞에 거는 자수한 거고 이거는 지금 걸린 거잖아요. 근데 하영씨는 지금 걸린 게 돼버렸다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수를 했다고 하면은 이지아 씨처럼 일종의 선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발뺌마다 지금 걸린 게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뭐 자필 사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이 약간 웃기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지금요. 정말 그 진정성 있는 반성하는 모습을 빨리 대중인데 보여야 돼요. 지금 뭐 자필 편지 하나 이렇게 쓴 거로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해 보여요. 자필 사과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수를 했을 때, 그런 의혹이 있었을 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솔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필 사과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건을 컴다운 될 수 있도록 좀 기다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속 절차를 이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의 하영씨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건 거예요. 내가 발뺌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걸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과가 부인하다가 발뺌하다가 걸려서 하는 사과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일단 대중인데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영씨는 빨리 기자회견을 하듯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나야 돼요. 자기가 사실무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 다 헛소리다, 잘못된 거다, 함부로 음해하지 말라,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니까는 그제서야 알고 보니까 맞다, sorry,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진정한 사과로서 과연 대중들이 바라볼까? 대중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영씨가 기자회견하고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어떤 역사인식을 가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이라든지 국고 유공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관련 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자신들이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더해가면 좋잖아요.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과연 하영씨라는 사람인데 다시 대중들이 마음을 열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기까지 한 대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어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반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자필 사과문 하나 쓰고 지금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정말 친일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